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자리를 비운 오승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랜만에 새벽 출근했더니 오늘 정말 깜깜하고 많이 춥더라고요. 그런데 날씨뿐만 아니라 요즘 경제적 불안 속에 소비 심리가 이 날씨만큼이나 차갑게 얼어붙고 있죠. 특히 농축수산물 구매력이 크게 떨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올해 가계 동향 조사를 보니까요, 신선식품의 실질 소비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매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권고문을 발표했다고 해서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지금 농축수산물 소비를 늘리는 일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우리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소비를 통해서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건 물론이고요. 신선식품을 통해서 건강한 식문화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또 농축수산물 구매가 증가해야 생산, 유통, 가공산업이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이 살고 또 국민 생활이 안정되는 이런 전반적인 내수 확대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 추위에도 열심히 하루하루 일터로 향하는 우리 국민들의 출근길이 더 활기차고 또 퇴근길에는 또 지갑도 열 수 있는 그런 여유, 안정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12월 2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이고요. KBS 일라디오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또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트럼프 2기에 변화할 미국 의료보험과 또 우리가 주목할 대목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에는요, 불안한 금융시장과 유익한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추운데 사실 올해도 포근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이 겨울 축제들이 연기되거나 또 취소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강원도 인제군에서 열리던 이 낚시 축제도 얼음이 얼지 않아서 축제가 무산됐다고 합니다. 이 낚시 축제 무엇을 잡는 축제일까요? 몸 길이가 15cm 정도 되는 가늘고 긴 물고기를 이 저수지나 호수의 얼음 속에서 낚는 건데요. 힌트를 드리면 도리뱅뱅 하면 떠오르실까요? 네, 그 물고기입니다.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드리고요.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립니다. 방송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업 기술과 또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틀 뒤면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일명 이 크리스마스 꽃이라고 불려서 인기 있는 포인세티아의 국산 품종이 화훼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크리스마스와 함께 연말 분위기를 살리는 이 꽃 포인세티아라고 하던데 이 꽃의 국산 품종 보급률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네, 포인센티아는 초록색 잎과 붉은 잎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연말 연시를 장식하는 대표화의 종목인데요. 네. 꽃말이 축복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비자와 농가 맞춤 품종 보급으로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한 결과 2017년 23.6%
있었던 포인센티아 국산 품종 보급률이 올해는 2배 이상 오른 51.1%를 기록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오, 포인세티아 많이 보긴 본 것 같은데 사실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품종이 있을까요? 네, 외국 품종이 주를 이루던 시장을 국산 품종으로 대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품종은 올해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받은 플레임입니다. 플레임이요. 네. 예, 플레임입니다. 네. 빨간색이 선명하고 뾰족한 잎이 매력적인 플레임은 잎이 물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7주 정도로 짧아서 소형 화분 생산용으로 적당합니다. 예. 그리고 품종 사용료도 외국 품종의 10분의 1 정도로 주당 1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5만 개를 생산할 경우에 약 450 내지 5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플레임은 국산 품종 생산량의 73.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플레임이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뭔가 빨간색의 꽃을 나타내는 이름인 것 같은데 이게 뭐 노란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꽃이 좀 다양한 것 같던데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플레임의 뒤를 이을 품종 보급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요. 네. 잎이 공처럼 둥글게 말리는 레드볼, 그리고 분홍색인 슈가볼, 연노란색인 그린스타도 개성 있는 색을 뽐내면서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처럼 소비 경향을 반영해서 고온 적응성 품종과 특이한 모양의 품종을 개발 보급해서 국산 포인센티아의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 좀 소비가 늘어서 어려운 화훼 시장에도 좀 활기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팽이버섯 위생관리 기술이 개발되면서 팽이버섯의 수출 회복이 기대된다고요? 네, 2020년 이후에 수출 팽이버섯이 유해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미국 등 주요 수출국에서 통관이 거부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네. 현장에서 소속 기술 개발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팽이버섯 재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어떤 기술인가요? 네. 재배 과정에서 버섯 배지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유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배지의 최적 살균 조건을 표준화하고 살균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버섯이 수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사용하는 꼴가를 대용량으로 세척할 수 있는 장치도 개발을 했는데요. 예. 버섯 배지를 121도에서 30분 이상 열 처리했을 때 미생물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버섯 배지 살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하기 위해 배지 살균기 내에 열이 닿지 않는 부분의 온도를 측정을 하고 적정한 살균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술을 이제 도입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버섯 배지 살균 조건 표준화와 살균 효과 평가 기술은 유해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네. 필요 이상의 에너지 투입을 막아서 에너지 사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발한 대용량 꽃갈 세척 장치는 1회에 2,000 내지 5,000장의 꽃갈을 씻을 수 있는데요. 네네. 공기방울이 꽃갈 사이에 이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를 하고 소독제가 여러 개 겹쳐진 꽃갈 사이에 효과적으로 투입이 되도록 했고요. 네. 치아염소산 나트륨 100ppm 농도의 소독제를 사용해서 20분 살균 후 70도 온도에서 고깔을 건조하면 미생물은 완전히 사멸을 하고 네. 플라스틱으로 된 고깔의 변형은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이 되면 국내 버섯, 팽이버섯의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돼서 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팽이버섯 이 수출 농가에서 좀 안심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빨리 현장에 보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핵심 농작업 정보 한 가지 알아볼게요. 올해 파종이 늦은 이 마늘과 양파 이 안정 생산을 위해서 언피해 관리를 특히 잘해줘야 한다면서요. 네, 마늘과 양파는 영하 7도에서 영하 9도 정도에 노출이 되면 원피해를 입습니다. 예.
생육 관리가 부진하면 언피해 외에도 습기나 서리빨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올가을 잦은 비로 아주 심기가 늦어진 곳이 많아 뿌리는 내림이 좋지 않은 식물은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언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11월 중순경까지 아주 심기한 밭은 부직포를 씌워서 뿌리가 잘 내리도록 보온에 힘써줘야 하는데요. 네. 특히 난지형 마늘을 중북부 지역에 심었다면 반드시 피복제를 덮어야 합니다. 그리고 습기 서리빨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논에서 재배하는 마늘 양파는 땅이 얼기 전에 배수로를 잘 정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예, 마늘 양파 언피해 또 습해 받지 않고 올겨울 잘 이겨내서 안정적으로 좀 공급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오늘은요 미국 보험사 CEO 살인 사건과 또 트럼프 시대 의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점 살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 의료보험을 둘러싼 이 사건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요. 미국 보험사 CEO가 살해를 당한 일이 있었죠. 네.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꽤 논쟁적인 사건으로 좀 여론이 뜨거운 상황인데요. 네. 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가장 큰 보험회사가 유나이티드 헬스라는 곳인데 네. 이 회사의 CEO가 뉴욕 한복판 맨하튼 지역에서 갑자기 괴한에게 피습을 당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에는 좀 저런 총기 사고들도 많기도 하고 네. 처음에는 뭐 어쩌면 우발적인 강도나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CEO가 살해당한 현장에서 증거물들이 발견이 되는데 총알 탄피에 글자가 적혀 있더라는 겁니다. 오, 네, 네, 네. 거기에 이제 거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 deny라는 말이 적혀 있어서 이게 사실은 미국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못 줍니다라고 할 통보를 할 때 deny라고 적어서 보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인 살인이나 강도가 아니라 내가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한 어떤 사람들이 네. 보험사에 어떤 메시지를 내려는 테러였다. 이런 의혹이 나와서 수사를 좀 진행을 했고 예. 실제로 피의자가 잡혔는데 이 사람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았더라. 아하. 이런 게 밝혀지면서 좀 논란이 됐었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이게 그냥 살인 사건인데도 이제 미국 의료보험체가 잘못됐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네. 굉장히 여론이 옹호를 하는 여론이 좀 생겼거든요. 마치 살해 행위 자체를 좀 옹호하는 듯한. 네, 그래서 네네. 그럴만했다. 저런 일을 당해도 싸다 이런 식의까지 여론들이 나오는 건데 네. 이게 특히나 좀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는 여론들이 나오는 게요. 이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20대 한 40% 정도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나는 그 사람의 범행이 용납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 네, 이거 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네, 꽤나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요 이제 보험회사 CEO들도 갑자기 그 회사의 소개말연에 보면 보통 CEO 얼굴은 넣잖아요. 그런 거 다 네네네. 내리고 그다음에 인적사항 다 숨기고 뭐 네. 이런 정말로 이제 다 한 사람이 죽은 살인 사건이 아니라 네. 미국 사회를 좀 움직이는 큰 사건으로 변해가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칫 이런 움직임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이런 여론이 잘 이해가 가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대중적 응원을 받게 된 걸까요? 저런 흉악 범죄에 사람들이 옹호를 여는 보는 게 저도 미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 잘 이해는 안 가는데요. 네네. 이게 미국 의료제도 특히나 미국 의료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예. 정말 오죽했으면이라는 심정적인 동조가 나온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절대로 범죄를 응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의료보험은 이제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해주는 그런 단체 계약 보험 상품입니다. 대부분. 네. 그런데 이 보험료는 당연히 회사에서 내주는 거고 이제 내가 조금 더 좋은 거 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본 보험에 추가로 옵션을 들어서 내가 더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네네.
잘 생각해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보험료를 내줘야 되는 일이면 최대한 좀 저렴한 걸 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게 네. 비용이 좀 덜 드니까 뭐 예. 그래서 비유하자면 구내식당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정말 맨밥에 김치만 주고 싶은 네, 뭔가 좀- 최고급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일단 최소한, 뭔가 네. 최소한 뭐라도 그냥 주기만 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구내식당에서 밥이랑 아유. 김치만 주면 네. 밥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 상품 특히나 이제 의료보험 상품을 어떤 걸 고르냐에 따라서 뭐 파업 같은 걸 하기도 하고 네. 이런 갈등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저렴한 걸 하고 싶은데 보장 범위는 좀 넓어야겠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좀 딜레마 상황이었는데 의료보험 회사들이 좀 꾀를 하나 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적당한 금액에도 저희 회사는 정말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드립니다. 오, 네. 그러면 표면적으로는 되게 정말 좋아 좋은 보여요. 보험 같고 네. 그런데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오, 회사들이 자기네 회사 보험을 골라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이미 알고 있죠. 값도 싸고 질이 좋다는 게 과연 양립이 가능한 건가? 불가능하죠. 네. 세상에. 네. 그런 건 잘 없으니까 보통은 질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의료보험 회사들이 겉으로는 다양한 질환들을 많이 포괄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는 이걸 심사 단계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봐서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줍니다 해놓고 심사해보니 이건 좀 해당되지 이것 않는 때문에 것 안 같다.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거절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랑 좀 비교해서 숫자로 들으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뭐 실손보험 이런 거 들었는데 뭐 수술했는데도 보험금 안 주더라 이런 경우들이 가끔 기사화되죠. 있어요, 종종. 네. 네. 근데 그게 비율로 따져보면은 우리나라는 한 1% 정도 되거든요. 전체 네. 보험 네. 그 부지급률이라고 하는데 네. 미국 의료보험사들은 이게 평균적으로 16%나 됩니다. 네, 내가 보험금 신청했을 때 한 16%는 거절을 당한다는 거죠. 거절당할 확률이 우리나라의 뭐 쉽게 얘기해서 16배 네. 뭐 된다는 말이네요. 그러면 참 이제 정말 보험 전반에 음. 보이는 표면적인 요건이랑 실제로 보험금 지급한 비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사실은 거의 고의적으로 좀 속인다고 봐야 될까요? 좀 기망을 한다고 해야 될지 이렇게 네. 볼 수가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가입자들이 보험회사를 신뢰하지 않고 좀 거기에 분노를 하는 상황이 깔려 있는 거고 네. 이번에 그 CEO가 살해당한 보험사는요 이런 지급 거절률이 32%로 나왔습니다. 특히나 좀 높았나 네, 보네요. 보험업계 평균이 16%니까 그것도 높은데 그거의 네. 한 2배 정도로 거절을 하니까 정말 여기가 영업이익률도 잘 나오긴 하지만 예. 그만큼 또 저렴하게 팔아서 이제 미국 내에선 점유율 1위의 업체이거든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네. 민간 의료보험이 그냥 가격이 비싸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세우는 의료 혜택도 제대로 주질 않으니까 말 그대로 좀 뭐 양두구육이라고 할까요? 이제 네네. 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좀 네.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행태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던 보험사가 이번에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보험 형태가 그런 식이라면 사실 이런 공공의료보험이 없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는데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 의료보험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의료비가 비싸다라는 게 아니고 네.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공공의료보험조차도 민간 보험사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민간 보험이 왜 공공보험에 관여를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뭐 병원에 간다 하면 동네에 아무 병원 가도 되고 네. 네. 아무 병원 가서 이제 내가 뭐 당뇨병 뭐 고혈압 있다 하면은 바로 진료 보고 약까지 받아도 본인이 부담하신 돈이 한 뭐 5천 원 뭐 이 정도 하면 네네네. 충분히 갔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라는 곳에서는요. 네. 내가 정말 아파서 입원해야 될 정도로 아프면 그건 다 보장을 해줍니다. 예.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런데 약값을 보장을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뭐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병원 가서 우리나라 같으면 진료 보고 내 처방전 들고 약국 가도 약국에도 보험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 몇천 원 내면은 이제 내가 약 다 받을 수 있는데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진료까지는 돼요. 근데 처방전 들고 약국 가면은 그 돈을 내가 다 부담해야 되는 그 비싼 미국 약값을. 오롯이. 네. 네. 이러니까 내가 공공의료보험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 약값도 좀 보험되고 그다음에 뭐 치과 진료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싶으면
공공보험의 결합형으로 나오는 민간보험을 또 가입을 해야 돼요. 따로 네. 부가 옵션으로 좀 가입을 해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사실상 민간 의료보험 회사들이 이 공공의료보험까지도 그냥 거의 좌지우지하는 좀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정말 나라 전체가 그런 민간 의료보험에 좀 소나기에 들어있다. 휘둘리는, 의료 자체가 예. 휘둘리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바꿔보자 해서 나왔던 게 바로 오바마 케어라는 제도인데요. 네네. 이번에 근데 또 미국 대선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오바마 케어도 또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오바마 케어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들려왔지만 이게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이제 오바마 케어는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미국 의료보험 가입자들은 단체 보험, 회사에서 가입해준 단체 보험으로 들은 경우가 많은데 네.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너무 작은 회사들은 또 의료보험을 제공을 안 해줍니다. 예, 그런 예. 애매한 증산층, 애매모호한 수준의 증산층 분들은 정말 보험 공백지대였는데 그래서 오바마 케어는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보험을 의무 가입을 해라. 그래서 네. 보험이 없던 사람들이 의료보험 무조건 가입하게 해서 의료 혜택을 최소한 받을 수 있게 한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너무 싸구려 의료보험이 난립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의무화하면은. 네. 그래서 네. 하나 더 한 게 법적으로 최소한 의료보험들이 이 정도 기준까지는 보장을 해줘라. 네. 되게 네.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미국식 감성이라고 해야 될지 뭐 미국 문화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자유주의적인 문화가 워낙 강한 곳이다 보니까 왜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게 하냐. 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원금도 일부 주거든요, 나라에서.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된다. 이거는 뭐 사회주의 의료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바로 다음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네, 그렇죠. 네, 그때 이거는 사회주의 의료니까 내가 바꾸겠다.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트럼프 케어를 만들겠다. 이런 네. 얘기를 했었어요. 트럼프 케어. 네. 트럼프 케어는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그런 의료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되는 사람의 비율을 좀 더 문턱을 높이고 네. 그다음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좀 높이자. 그래서 의료보험 공공의료보험이 너무 박말이진 걸 막자. 뭐 이런 식의 그런 걸 했는 건데 네. 다행이라고 할지 그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지만 네. 미국 의회는 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이제 트럼프 케어가 도입이 되지 못했던 이러고 끝났는데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이번엔 의회조차도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그렇죠, 됐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마도 기존 일기 행정부에서 도입하려다 실패한 정책들, 예를 들어서 뭐 이민 문제라든지 불법 체류자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좀 논의가 강조가 되고 있는데 네. 아마도 의료 정책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아마도 트럼프 케어를 다시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미국 의료보험 환경은 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이 미국 상황을 이렇게 길게 얘기 드린 이유는 네네. 우리나라에도 이게 사실은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미국에서 일어나는 국내 정치 이슈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변화거든요. 아니 사실 우리나라랑 관련이 있다고 해도 사실 뭐 바로 떠오르는 그런 네. 연결점은 뭐 없는데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이게 아직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고 그걸 실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해외에서 개발된 약, 그런 생산된 약들을 수입하지 않으면 제대로 약을 못 만드는 나라였죠. 네, 그래서 네. 주로 이제 수입하는 국가에 가까웠다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연간 한 9조 원 정도씩 약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이제 약을 정말 개발해서 다른 나라에 판매하는, 그래서 저희 글로벌에 판매하는 나라가 된 건데 네.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매정할 수는 있겠지만 의약품이라는 상품은 결국은 환자에게 사용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환자들이 그 약을 구매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약을 만들어도 수출할 방법이 없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한 40%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시장이고 네. 이런 나라에서 이제 지금 의료 정책이 바뀌어서 정말 내가 보험 가입을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약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트럼프 케어가 정말로 실현되고 이제 공공의료보험 가입자 수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어정쩡한 중산층 분들한테는 불행한 일이고, 그게
미국에 의약품을 수출해야 되는 우리는 제약기업한테도 사실은 좀 불행한 일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만큼 이런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세계가 네. 워낙 촘촘하게 무역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상황도 조금 알아보면 좋은 게 지금 의정 갈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물론 네. 청취자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의정 갈등이 뒤로 밀릴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나라에 혼란이 많은 상황이긴 워낙 합니다만, 큰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런 의료보험 문제에서는 워낙 잘 돼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 않냐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가 똑같이 있어요. 네,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국민들한테 의료보험 지급을 거절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요. 의사들한테 그냥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서 3,000원 미리 성금 내고 나머지 그러면 한 8,000원, 10,000원 정도는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 부분을 미리 심사를 합니다. 똑같이. 네. 근데 여기서 거절이 나오면 그냥 돈을 안 줘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의사들만 불만이 많지 우리는 상황을 잘 모르죠. 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죽했으면 총으로 쏠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났을 건데 그러니까 의사들도 나라에 대한 좀 그런 불만이 계속 상시적으로 있으니까 자꾸 대표자로 이상한 사람 막 뽑히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의정 갈등도 결국은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이런 불만 사항도 조금 더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좀 정책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무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게 다 연결이 돼 있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다들 뭐 건강보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미국이랑 비슷한 점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도 또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는데요. 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트럼프 케어가 나온 게 아무 이유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쩌면 나중에는 그 공공보험에서도 좀 차등을 해서 내가 조금 더 큰 고가 의약품을 쓰고 싶으면은 뭐 부가적으로 가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미국의 의료보험과 또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박한슬 약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취약한 금융생활에 도움이 된 돈 벌어주는 뉴스 시간인데요. 금융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로 전해주실 소식 아무래도 이 불안한 금융시장부터 짚어봐야죠. 예, 일단 금융시장 이야기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2주 전 방송 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이어 탄핵이 부결된 직후였죠. 그때 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 지난주 20일 코스피 지수는 2,400.15로 마감했어요. 예. 한 주 사이에만 3.62%나 떨어졌습니다. 예, 예. 외국인들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3일 이후에 4조 원 가까운 주식을 팔았거든요. 예. 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된 14일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 오히려 증시에 훈풍이 불 거라고 다들 예상했었는데 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이 좀 아직 안정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예, 일단 아직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안 내린 상태니까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네.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키웠어요. 예. 연준이 18일 날 기준금리를 종전 대비 0.25%포인트 낮춘 연 4.25에서 4.5포인트로 인하했어요. 근데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바입니다. 네네. 문제는 내년 금리 인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엄청나게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예. 원래 내년에 금리를 1%포인트 낮추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네. 이에 절반에 불과한 0.5%포인트만 낮추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거예요. 예.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 아시다시피 연 3%죠. 3%. 네. 미국이 근데 이제 내려서 4.25에서 4.5예요. 네. 그럼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에 전혀 투자 유인 동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설령 투자 안 하더라도 대기성 자금을 미국에 놓지 한국에 놓지 않아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네네.
기준금리에 따라서 예전금 금리가 결정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한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음. 불확실성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코스피가 약세를 보였다고 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증시도 그런데 사실 요즘 원달러 환율도 계속해서 고공행진이거든요. 이것도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환율이라 보시면 돼요. 네. 이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날 1,451.4원 아, 그리고 네. 야간 거래에서는 1,449.5원으로 마무리했어요. 네. 근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당시 이후로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15년 9개월 네. 만에. 예. 예, 저희가 2주 전에 방송할 때 환율이 1,420원 선이었는데 네. 그때보다 훨씬 높아진 거예요. 지금 1,450원 정도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달러 부채 들고 있는 기업이나 금융회사 그리고 원자재 납품 받아가지고 완성품 만들어서 파는 중소기업, 네. 한국은행 등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음.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자금을 빼나갈 것이고 이제 국내 경제에서는 물가 상승, 더 나아가선 경기 침체까지 부추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악순환이 그려지는데 지금의 환율이나 증시 상황을 보면은 뭐 이런 비상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거든요. 예. 네. 어떻게 맞습니다.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예, 당분간은 한국 증시에서 이런 불확실성은 지속될 거고 네. 그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빠르게 안정을 찾긴 힘들 것 같아요. 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렇죠. 네. 정치적 불확실성은 현재 진행형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다음 달 1월 20날 네. 이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 컴백을 하는데 네.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관세 인상 공약이 실현이 되면 네. 내년 1월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을 거다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지금보다 더 만약에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외국인들이 더 국내 증시에 그렇죠. 진입할 유인 동기가 없겠죠. 이래저래 아. 걱정될 만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 뭐 주변에서도 그렇고 지금 증시가 진짜 저점이다. 예. 지금 크게 떨어진 종목들 사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예.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주식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골라서 투자하라. 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흔히 가치 투자자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한국 증시가 역사상 저평가된 시점이니 네. 지금부터 조금씩 우량 종목들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권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최근에 네. 부쩍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저는 저라면 조금 신중할 것 같아요. 아하. 사실 저평가라는 키워드에서 보면 지난 10년 동안 늘 한국 증시는 저평가였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어떤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그 해소 여부를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뭐 네. 저희가 뭐 하루 종일 주식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펀드 매니저라면 사실 그런 시시각각 변하는 네. 시장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예. 저희는 저희의 일이 있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본업이 있으시니 네. 지금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바로바로 대응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라면 조금 조심할 것 같습니다. 예, 뭐 투자는 개개인이 판단을 하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영세 가맹점주들이 내년부터 연간 카드 수수료를 3천억 원 덜 내게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예, 금융당국이 17일 발표한 내년도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에 담긴 내용인데요. 네. 정부가 내수 부진과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어려워진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놓은 카드 수수료 개편 정책이에요. 예. 정부는 3년마다 카드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원가를 분석해서 영세,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을 3년마다 다시 산정해요. 네. 3년 전에 비해서 사실 이 3천억이 조금 이제 덜어내주는 액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네. 이 여력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 원가 말씀하셨는데 카드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원가가 있나요? 예, 이 원가에는 카드사가 내는 결제 대행사 수수료, 자금 조달 비용, 위험 관리 비용 등이 포함이 돼요. 네. 이게 근데 다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이게 하나씩 말씀드리면 결제 대행사 수수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음식점에서 신용카드 결제할 때 넣는 포스 단말기 이용 네네. 수수료예요. 예.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카드사가 은행처럼 고객 돈을 받지 못하니까 채권을 찍어서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데 그 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네. 이제 위험 관리 비용은 쉽게 말해 연체율 관리 비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날이 바뀐다. 그래서 정부가 3년마다 한 번씩 수수료율을 다시 산정한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카드 수수료 부담을 3천억 원 정도 낮출 여력이 생겼다라는 건데 그러면 어떤 자영업자가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 걸까요? 예, 일단 그 가맹업자의 종류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영세 가맹업자, 중소 가맹업자, 일반 가맹업자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네. 신용카드 수수료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경우에는 연 매출 10억 원 이하와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두 개로 나누는데요. 네. 10억 원 이하 영세 중소 가맹점은 종전 0.5%에서 0.4%로, 그리고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은 종전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집니다. 네. 그리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두 영세 중소 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 인하되고요. 네. 그리고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인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 요거는 네.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건 아니고 네. 카드사들이 상생 차원에서 향후 앞으로 3년 동안 기존 수준으로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한 거예요. 예. 이 아까 세 가지 가맹업자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세 가맹업자, 중소 가맹점, 예. 일반 가맹점. 예. 사실 그냥 우리 평범한 일반 사장님들은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막 장사 정말 정신없이 하시다 보면 아, 이런 네. 것들을 막 일일이 어떻게 생업에 다 바쁘시니까요. 헤아리시겠어요. 그래서 막 카드사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협회가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자영업자분들께 안내문을 발송을 하는데 네. 못 받는 분들도 가끔 있으시대요. 그래서 예.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제법 계실 것 같은데 여신금융협회 콜센터에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네이버에 검색을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가맹점 정보를 등록해가지고 본인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업데이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 근데 이번 대책은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영세 가맹업자시지만 내년 2월 14일부터는 중소 가맹업자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쯤에 다시 한번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내년 2월 14일 정도에 한번 확인을 네.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되면은 그럼 카드업계는 3천억 원만큼 손실을 보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카드사 반발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가요? 예, 맞아요. 지금 국내 카드사들이 1년 동안 벌고 있는 순이익이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거 감안하면 3천억은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사업 이제 본업 가지고 돈을 못 번 지가 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새 카드사들이 약간 대출 사업에 많이 골몰하거든요. 예. 뭐 카드론, 현금 서비스, 리볼빙 같은 카드사 대출 서비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이거 금리가 10%가 넘어요. 네네. 예, 그래서 주업에서 벌지 못하니까 이런 대출 늘려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는 오히려 카드사들 재무 상태를 발목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더 늦기 전에 결국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내수 경제와 민간 소비 활성화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민간과 관이 모여서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이 카드 무이자 6개월 할부 서비스가 한동안 사라졌다가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요. 예, 이건 짧게 소개를 드리기만 할게요. 네. 원래 여름까지만 해도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최대 석 달 정도였는데 네네. 이게 요즘 들어서 5달, 6달 정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랑 BC카드는 최대 6개월, 신한, 삼성, KB국민, 롯데는 최대 5개월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할부 서비스 워낙 좋긴 한데 중요한 점은 카드 이용 실적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간 신용카드 혜택 받으시기 위해서 실적 채우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 무이자 할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예, 네. 소비자분들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돈 벌어주는 뉴스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되죠. 오늘 퀴즈 정답은 빙어였습니다. 4942님, 3944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또 뭐 빙어를 초장에 찍어 먹다가 옷에 튄 기억이 있다. 6964님도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한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차가운 한파 속에서도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민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겨울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빙판을 지나게 됐어요.